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셔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피의 설계자 태종 이방원의 선택. 프롤로그 1388년 위화도. 장마가 쏟아지는 압록강 변 위화도. 진흙 속에서 말발굽이 미끄러지고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였다. 오만 대군이 요동을 향해 진군을 멈춘 채 장군들은 천막 안에서 침묵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전진하라는 왕명이시다. 최영 장군의 목소리가 천막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말이 없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25살 청년 이방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장군께서는 이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예리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그것은 불의입니다. 장마철에 군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농사철에 백성을 징발하는 것, 그것은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최영의 부하 장수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방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고려는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 시체의 못을 박는 마지막 의식일 뿐입니다. 천막 안이 술렁였다. 이성계가 천천히 일어섰다. 회군한다. 그 두 글자가 역사를 바꿨다. 일부 설계자의 탄생. 회군 후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 군은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쿠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방원은 아버지의 저택 서재에서 밤마다 책을 펼쳤다. 맹자, 주례, 정관정요, 중국의 역대 왕조 교체 사례를 연구하며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역성혁명. 하늘의 뜻이 바뀌었으니 왕도 바뀌어야 한다. 이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 정도전. 성균관에서 이름을 날리던 젊은 유학자였다. 방원은 그를 찾아갔다. 선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눈 내리는 겨울밤 초라한 서당에서 정도전이 답했다. 이상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왕 개인의 덕목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와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요. 방원이 미소 지었다. 그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둘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4년간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렸다. 이부 개국 그리고 균열.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다. 조선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방원은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정도전이 만들어가는 나라의 모습이 자신이 꿈꾸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왕은 상징입니다. 실제 통치는 의정부와 재상들이 해야 합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쓰며 자신의 구상을 펼쳤다. 왕권을 제한하고 신하들의 합의로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것은 분명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방원은 다르게 봤다. 고려가 무너진 이유가 뭐였는가? 권문세족들이 왕을 능멸하고 제 욕심만 채우다가 나라가 기울었다. 왕이 약하면 역사는 반복된다.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방석. 이성계의 막내 아들이자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이었다. 정도전은 어린 왕자를 옹립하고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 했다. 방원은 자신이 배제된 것을 깨달았다. 아니, 배제된 정도가 아니었다. 이방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도전의 측근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위험한 왕자.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 방원의 귀에도 소문이 들려왔다. 삼부피의 밤. 1398년 8월 26일 밤. 방원은 자신의 저택에 측근들을 모았다. 이숙번, 조영무, 하륜.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륜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반역입니다. 조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고뇌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을 죽여야 합니다. 형제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배신해야 합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왕이 서야 합니다. 왕이 무릎 꿇는 나라는 다시 무너집니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정도전의 저택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역적 정도전을 잡아라. 칼이 번쩍였다. 비명이 터졌다. 방원의 군사들이 저택을 에워쌌다. 정도전이 뒤뜰로 달아났다. 방원이 그를 막아섰다. 선생님. 방원.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때 같은 꿈을 꾸던 두 사람. 이제는 칼을 마주하고 있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시오? 정도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만들려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이란 핑계로 피를 흘리는 것이요? 아니, 현실을 직시해야 피를 덜 흘립니다. 방원이 손을 들었다. 병사들이 달려들었다. 정도전이 쓰러졌다. 그날 밤 방석도 방번도 죽었다. 개국을 함께 만든 동지들이 피를 흘렸다. 방원은 핏빛 새벽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흐를 수 없었다. 사부 왕좌의 무게. 방원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 형 방과를 왕으로 세웠다. 정종. 하지만 실권은 방원이 쥐고 있었다. 왜 직접 왕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륜이 물었다.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역적이 아닌 왕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 후 1400년. 이번에는 형 방간이 반란을 일으켰다. 2차 왕자의 난. 방원은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에는 형을 쳤다. 또 형제의 피를 보는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숨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반란을 진압한 후 1400년 11월 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태종. 왕이 된 순간 그는 과거의 자신을 지웠다. 오부 철혈 개혁. 사병을 혁파한다. 즉위하자마자 방원이 내린 첫 명령이었다. 공신들과 외척들이 사사로이 거느리던 군대, 그것이 고려 멸망의 원인이었다. 전하, 그것은 공신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방원은 단호했다. 그대들이 사병을 바치면 그대들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소. 하지만 거부하면 그의 눈빛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그대들이 위험해질 것이요. 하나둘씩 공신들이 무릎을 꿇었다. 군사력이 왕에게 집중되었다. 다음은 호패법이었다. 모든 백성에게 신분증을 나눠준다. 이름, 나이, 거주지를 기록한다.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백성을 모르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군대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 재난이 나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지, 모든 통치는 정보에서 시작하오. 조선 전역에 호패가 보급되었다. 국가가 비로소 백성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의금부.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신분이 무엇이든 처벌한다. 외척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신의 장인 민재까지 숙청했다. 왕비가 울며 매달렸다. 아버지를 살려주소서. 방원은 왕비를 마주보지 않았다. 국법 앞에서 사정은 없어. 민재가 처형되었다. 왕비는 방원을 원망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방원은 왕비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니, 흘릴 수 없었다.
왕관의 무게가 그의 모든 것을 짓눌렀다. 육부 세종에게 남긴 것. 1418년 방원은 왕위를 양위했다. 세자는 방원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다. 훗날의 세종. 아버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충녕이 물었다. 방원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책을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칼보다는 그를 택하는 아들.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피로 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다. 하지만 나라는 뼈대만으로 살 수 없다. 살과 피부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영혼이 필요하다. 방원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만들어라.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내가 칼로 지킨 이 땅에 내가 꽃을 피워라. 충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아버님은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까요? 방원이 잠시 침묵했다. 폭군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 형제를 죽이고 스승을 배신한 역적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방원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양의 거리가 평화로웠다. 백성들이 장사를 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다. 하지만 저 백성들이 전쟁 없이 살 수 있다면,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상왕으로 물러나 수강궁에 머물렀다. 사냥을 하고 책을 읽고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1422년 어느 가을날, 병상에 누운 방원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 묘는 검소하게 꾸미거라. 그리고 그가 숨을 가다듬었다. 훗날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이방원이 옳았는가, 정도전이 옳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마라. 그것은 후세가 판단할 일이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게. 나는 나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그는 눈을 감았다. 에필로그 500년의 유산. 태종 이방원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다. 과학과 예술이 꽃 피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권력 다툼도 있었고 당쟁도 있었고 외침도 있었다. 하지만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일까? 태종이 세운 뼈대가 단단했기 때문이다.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고 군사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고 백성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 위에서 세종과 후대 왕들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태종은 영웅인가 역적인가? 답은 없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명예도 가족도 영혼까지도. 칼을 든 손은 떨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흘린 피 위에 조선이 섰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 것이었는지 그 판단은 당신에게 맡긴다. 끝.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다. 선택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른 자들의 이야기다.